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전들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서 문제의 열에 관한 문제. 열전도 방정식은 본래 이렇게 타임에 대해서 언스테이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상 상태가 되면 이렇게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되죠.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되고, 벅스 포텐셜을 넣으면 이렇게 t 플러스 i의 psi로 되고, 실수부 t는 열 포텐셜하고 t가 상수이면 등원성이 되고, psi가 상수면은 열 흐름성이 되고, 정전교에서 다른 해제를 그대로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있고 제로와 t에서 이렇게 제로와 t에서 어떤 평행한 두 평판이 이렇게 온도 분포를 갖게 되면 지배시간 txx 제로니까 표시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벅스 포텐셜 함수는 이렇게 벅스 포텐셜은 d분의 100의 z. 자, 열은 y는 이끌어 상수인 선을 따라서 이렇게 등 포텐셜에서는 등 원선이죠. 이렇게 x는 이끌어 상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정전기 문제를 그대로 해석만 다르게 하는 겁니다. 또 가운데 전선하고 전선, 그러니까 가는 전선하고 밖에 원기둥하고 온도 분포가 있으면 그 동심원의 정전기하고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똑같이 푸는 겁니다. 이런 것 절차를 거쳐서 바운딩 컨디션 이렇게 주면은 결국은 T는 분포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벅스 포텐셜은 이렇게 로그 R 대신에 Z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 실수분은 이렇게 로그 R이 되고, 허수분은 이제 열 흐름선으로 아규먼트 Z로 방사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경의 열전들 문제에서 이제 혼합경계 문제가 될 때, 혼합경계 문제는 이렇게 단열이라면은 여기 이제 온도의 변화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열 흐름선, T의 노멀 방향이니까 열 흐름선을 따라서 온도가 같다. 이거지. 그 미분이 0이다. 열전달은 거기 수직하게에서 나온 값이 열전달 값이니까. 자, 이거는 이제 법선이 되는 거죠. T에 대해서, 등원선에 대해서. 경계 조건이 T하고 이렇게 단열하고 이렇게 주어진 혼합 문제다. 이런 관계를 풀어본다. 자, 단열 경계 곡선에서 이렇게 되면은 R 방향으로, 그 0이 되고,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기 있는 그림이 이렇게 해서 여기 20도고 여기 50도고 이쪽 방향으로 단열이다. 그러면 곡선에서 자, R 방향으로 미분이 0이다. R에 무관하게 하려면 미분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규먼트 Z는 세타가 포텐셜식이 된다. 따라서 경계 곡선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T는 A 세타에서 B로 경계 조건을 대입해주면 다음과 같은 온도 분포를 갖는다. 이렇게 반원에 대해서 원주 방향에 이런 단열 조건을 갖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 이게 정전기식에서 이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양쪽 전압이 가졌을 때 여기 방사 방향으로 포텐셜선이 그려지는 것과 같다. 그 가운데 이제 또 문제는 자, 바닥 평면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단열이고, 여기는 단열이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0이고,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상반 평면을 상반 평면을 이렇게 변환을 해줘야 되겠다. 여기 아래쪽은 단열을 해주고, 여기는 20으로 해주고, 여기는 T는 0으로 해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변환함수를 찾아야 되죠. 변환함수를 찾아야 된다. 변환함수는 우리
선형 분수 변환이 선형 분수 변환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우리 저기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 대해서 할 때 우리 표현할 때 제트니커로 사인 오메가가 우리는 그 저기 앞쪽에서 배울 때 이런 평행한 띠가 한 평면을 상반 평면을 이루고 아랫띠가 하반 평면을 이루고 하는 게 뭐 있냐면 여기 W님 거로 U 플러스 IV인데 사인 G. 자, Z면에서 이런 띠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1, 2, 3, 4 돼 있으면은 여기 W 평면에서 1, 2, 3, 4 이렇게 변환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인 Z는 다시 풀어두면 사인 X의 하이퍼블릭 코사인 Y고 I의 코사인 X의 사인 하이퍼블릭 Y. 그러면 U는 이렇게 되고 V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X에 대한 추계 함수는 뭐냐면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2파에서 2파까지 추계 함수 그 다음에 코사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계 함수로 표시된다. 그래서 D가 W의 전면으로 사상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X는 2분의 파이까지만 U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 Y가 0에서 인피니티까지 가면 그 다음에 U는 1에서 인피니티까지 사상. 자, X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0에서부터 인피니트까지 가는 게 X는 이꼬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그 다음에 또 따라서 이 영역은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그 사인 값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그 아래축이니까 Y는 이거로 제로인 점이죠. 제로인 점이고 그러면 여기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만 값을 갖게 되고 1이 갖게 되죠. 1이고 sin x로 표시가 되니까 아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쪽이 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로 사상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가는 거는 이쪽으로 늘려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2로 가는 거는 이쪽으로 가고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가면은 여기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사상이 된다. 대신 이제 상한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근데 지금 풀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반대쪽이에요. 자, 이게 Z면이고 이게 W면이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고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 자체가 Z는 이거로 sin W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표시를 해보면 자 그러면 사상이 여기서 여기 x가 마이너스 1에서 1 가는 거는 똑같은 여기서나 같은 거네요. 이렇게 사상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1에서 인피니트면 x가 1에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거는 v는 여기 가서 이렇게 가고 u는 2분의 파이다 이거죠.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쪽이면 자 v는 0에서 인피니트까지인데 u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해서 온도 분포는 이제 t 스타는 uv 평면에서 요거는 그냥 평판 사이니까 온도 분포 이렇게 되겠죠. 여기 온도가 여기가 20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파의 길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다.
T가. 그럼 뭐 복수 포텐셜을 따지면 U 대신에 W가 들어가겠죠. 공획복소수 구하면 여기서는 공획복소수를 뭐 저기 구할 수도 있고 바로 그냥 U 대신에 W 해주면 공획복소수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FZ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F 스타 FZ고 W를 Z로 표시해야 되니까 sin W는 네 거로 여기 W는 네 거로 arc sin Z가 되죠. arc sin Z. 그래서 T의 TXY는 리얼 FZ. 여기 이제 리얼 값을 취해줘야 되죠. 리얼 값을 취해주고. 자, U가 상수면 Z면에서 쌍곡선을 이룬다. 이렇게. 쌍곡선을 이룬다. V가 상수일 때는 타원을 이룬다. 타원형을 이룬다. 그러면 이제 계약적으로 이제 이 아크 사인이 실수와 허수가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뭐 여기서 유도한 그렇고 각자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번에 이제 8.4제는 이제 유체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자, 2차원 해당하는 거는 비점성 비압축성 요새 유동으로 포텐셜 이론, 저기 이상유체라고 그러고 포텐셜 유동이라고 그래요. 우리 항공역학 시간에 주로 많이 배우게 되죠. 항공과에서는 주로 이제 포텐셜 유동은 그 항공역학에서 배우죠. 일반 유체역학 할 때도 배우는데 거의 거기서는 포텐셜 유동 안 배우고 항공기의 에어포일 특성을 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할 때는 자, 물론 점성을 넣어서도 하지만 일단 양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텐셜 이론이 매우 중요해요. 항공역학에서는. 그러니까 항공역학은 항공과사에는 유체학이 근데 기획과에서 할 때는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점성 유동을 주로 다루죠. 자, 먼저 Z면에서 그 속도 벡터를 이렇게 표시한다. V1, I에 V2. 각 방향의 속도 벡터를 표시한다. XY에 대해서. V의 절대값 크기와 절대값 속도 크기를 나타내고 아규먼트 V는 그 방향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그 방향이 곧 흐름선이 되는 거죠. 이때 주어진 흐름에 대해서 그 복수 포텐셜을 이렇게 정의한다. 이게 포텐셜 함수고 여기가 스트림라인 함수고 우리가 포텐셜 그러면 이제 아까 정전기 그렇게 했듯이 거기에 대응되는 여기 복수 포텐셜에 이게 대응되는 함은 그 힘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선. 근데 이제 유체 흐름에서는 이 자체가 유선이에요. 흐름선, 유선이. 근데 이 식을 다시 보면 속도 분포는 우리가 이 F함수 미분의 공획복소수로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한다가 아니고 이제 유도를 하면은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속도 포텐셜이. 자, 파이가 속도 포텐셜이고 사이가 흐름이고 파이가 상수라는 거는 등 포텐셜 라인이고 사이는 유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V는 정의에 의해서 이 속도 포텐셜을 기울기잖아요. V1은 X방향 미분한 거고 V2는 Y방향 미분한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코일 리만 관계식에서 F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로 미분하거나 또는 미분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PY 같이 코일 리만 관계식을 만드는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코일 리만 관계식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냐. 그러니까 psi x는 마이너스 py고 그 뒤쪽에 하나가 또 있겠죠. 만드는데 저기 파이 x는 psi y고 파이 x는 psi y고 하나는 마이너스 붙고 따라서 그 속도를 이렇게 거기까지 안 해도 여기 상태에서 바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코일 리만 관계에서 뭐 파이 y로 표시되죠. 사 x가. 그래서 여기처럼 이 속도 벡터를 나타내는 거는 그 복소 포텐셜을 미분해서 공역 복소수로 만든다. 자, 이때 FZ가 해석적이므로 뭐 해석적이니까 그 각각 실성, 허성 각각은 복순 그 초함수죠. 자, 여기서 정전기에서는 경계 조건이 등 포텐셜인데 유체에서는 경계가 흐름선이 된다. 조건이 뭐 정전기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뭐 여기가 얼마이 되는데 유체에서는 이 흐름선 여기서부터 경계 조건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경계 조건. 그러니까 어떤 유동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여기가 저기 스트림라인 0이고 여기가 얼마고 대신 포텐셜 라인이라는 게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포텐셜 라인이. 자, 본래는 이제 그 유동을 포텐셜 방정식을 유도할 때는 비압축성 유체, 다이오전스 V는 니꼬르체로고 비점성 유체, 컬은 니꼬르체로고. 그래서 포텐셜을 여기다 거고 포텐셜을 넣어서 쭈르게 보면 이렇게 스트림 펑션과 뭐 포텐셜식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뭐 다시 그 F에 대해서 해석 함수에서 F는 U 플러스 I분은 미분해서 이렇게 미분해서 이 값이고 자 미분해서 이 값이고 자 해서 코일 리만 관계식을 UX는 이꼬르 VY, UY는 이꼬르 마이너스 VX를 구하자. 그러면 양쪽을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해서 더해주면은 뭐 반대쪽은 0되고 같은 방법으로 우리 해석 함수면은 F가 해석 함수면은 각각의 UV는 이런 저하 함수가 된다. 저하 함수가 된다. 자, ADL에서 보면 복수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복수 포텐셜은 오히려 미분이 가능하면은 복수 포텐셜을 무조건 구할 수가 있어요. Z 제곱이면 자, 이거를 이제 XI로 표시하면 이게 포텐셜이 되고 이게 스트림 펑션이 되고 그래서 등 포텐셜 레일은 이 어떤 쌍곡선이고 이것도 쌍곡선이고 둘 다 쌍곡선이네. 이건 반비례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비례 곡선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이게 스트림 라인이. 그러면 포텐셜 라인은 수직하니까 이렇게 가겠죠. 수직하니까 이렇게 간다. 자, 속도 분포는 이거 미분해서 발을 씌워준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EXVI고 속도값은 이렇게 반경의 루트, 방향 보면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반비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최소 속도는 여기 대각선에서는 원점에서는 거기가 가장 폭이 넓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원기둥 주유 유동이 실인대 주유 유동. 우리는 이제 그 포텐셜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가정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저기 항공역학에서 일단은 안에다가 더블렛 넣고 안에다 더블렛을 이렇게 넣죠. 더블렛을 이렇게 넣고 밖에 유니폼 프로 넣고 그렇게 해서 푸는데 우리는 이제 복소수로 풀면은 해봤더니 G 플러스 G분의 1을 가지고 하면은 G는 거라 R exponential I 세타를 대입해서 쪼록 풀었어요. 풀었더니 자 포텐셜식은 이게 나오고 스트림라인식은 이렇게 나오더라. 자 흐름선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흐름선이 이제 상수가 어디로 되는지를 그 다음에 일단 그 스트림라인이 0인선이 어디냐 이거지. 0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R은 R 마이너스 이게 RP 0이든지 그럼 1이죠. 반경 1이든지 사인 세타가 0이든지 그러면 사인 세타가 0인 자리는 어디죠? 여기 이렇게 파이고 0이고 여기 파이고 그 다음에 1이고 그래서 이 라인으로 스트림 라인이 0인 라인이 지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Z 값이
z 값이 큰 z 값일 때는 이 값이 매우 적어지죠. z 값이. 그래서 fz는 이렇게 이 값이 적어지니까 분모를 이랬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 1 플러스 iy 하고 fz 값은 자 해서 스트림라인을 어떻게 돼요? 이쪽이 스트림라인이죠. 스트림라인은 여기에 이렇게 아이고 평행하게 y 평행하게 이렇게 흘러간다. 그 실린더 주위 유동이 된다. 실린더가 바짝 붙어서는 뭐 0인 라인이 이리 가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린더 주위 유동이 된다. 자, 정체값은 어떻게 되냐면 속도값이 0인 자리니까 한번 미분해서 0인 자리를 넣으면 z는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가 정체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실린더 주위 유동이 저 연습 문제 보면 여기 볼텍스를 넣어가지고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옮겨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까지 다루진 않고자건 우리가 항공역학 시간에 배우는 항공역학 시간에 우리 포텐셜 유동, 이상 유동이 이런 이상 유동을 기준으로 해서 에어포일에 생기는 이제 이런 에어포일이 뭐 저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급스키 에어포일이 주급스키 에어포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공부. 정리 1에서는 그 유동의 복속 포텐셜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뭐 이전에 벌써 했는데 그걸 이제 유체각적인 관점에서 비회전, 비압축성 유동이 자 흐름이 열린 영역의 단순 연결이고 복속 포텐셜을 F를 갖는다. 비회전, 비압축성이 비회전이면 뭐냐면 커를 V는 니꾸로 0이 커를 V에 보면 V1, V2에 이렇게 1에서 플러스고 1에서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 해주면 니꾸로 0이다. 비회전이라는 얘기가 이로테이션이고 이게 비점성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비압축성 그러면 저기 밀도 변화가 없다. 다이버전스 V 유체가 간 사람은 이제 금방 알겠지만 x처럼 델 x의 델 v1 플러스 델 y의 델 v2 오케이. 자 속도 포텐셜은 비회전이니까 어떤 궤적 C를 따라서 이런 C를 따라서 탄젠트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뭐 접근을 해주면 이 탄젠트 방향 속분 가운데 V1, V2 이렇게 있겠죠. V1, V2 경로에 무관해야 되니까 이게 완전 미분이다. 속도 포텐셜을 가지려면 이같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 속도 포텐셜을 X로 미분한 거는 V1이고 Y로 미분한 거는 V2고 그래서 속도 포텐셜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V1은 니꼬로 델 X의 델 P고 V2는 델 Y의 델 P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걸 갖다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이버전스 V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라플라스 이퀘이션 저함수가 되는 거죠. 저함수. 자 이번에는 자 이거는 포텐셜이고 그 다음에 공액 저함수는 스트림 펑션이 되는데 이렇게 탁 한다 이거죠. 이렇게 탁 하고 자 그 속도 포텐셜은 뭐냐면 포텐셜은 흐름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유동열하면 이렇게 수직한선이에요. 수직한선. 그러면 그 공액 포텐셜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스트림 라인이다가 스트림 라인이 된다. 스트림 라인 구하는 거는 스트림 라인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공액 복소 조함수를 찾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여기 포텐셜이고 이게 스트림 펑션인데 우리는 오리지널 그 조함수 썼던 기억 그대로 이렇게 써요. 그러면 두 개가 해석적이려면 어떻게 되죠? 미분을 취해서 x 방향으로 미분한 거나 y 방향으로 미분한 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거의 리만 관계식을 갖는다. 여기서처럼 ux는 vy고 vx는 마이너스 uy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더하면 이렇게 해서 이 스트림 펑션이 나온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앞에 7을 y로 미분하고 t를 여기를 y로 미분하고 여기를 y로 미분하고 여기를 y로 미분하고 여기를 x로 미분하고 여기를 x로 미분하고 그러면 이제 v만 남자. 두 개를 더해주면 자 v 해봤더니 v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함수를 이룬다. 물론 경계 조건은 각각 서로 틀리죠. 어떤 포텐셜이 있다 그러면은 방금 말했듯이 실린더 주의 유동 이걸 요소는 어떻게 가는지 알죠? 이렇게 산다는 거 알죠? 이렇게 이게 스트림 펑션에 해당하고 포텐셜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수직각 이렇게 이런 선이 포텐셜이 된다. 자, 어떤 FG가 주어지면은 거기다가 G는 네 거로 X 플러스 YI를 대입한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에는 이제 FG가 미분 해석적인 FG가 주어지면 거기다가 뭐 G는 네 거로 X 플러스 IY를 대입해서 실수분은 U가 되고 허수분은 V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공액 저함수를 찾는다. 8.5절에서는 포텐셜 방정식에 대한 포화선의 적분 공식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표준 영역은 원판에 대해서 포화선 적분 공식을 얻고 급수식을 유도하고 시리즈 익스펜션이 다른 영역으로 등각사상함으로써 다른 영역의 포텐셜을 구한다. 자, 포화선의 적분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코의 적분 공식, 우리 이미 17장인가 그 전에 배웠어요. 어떤 FG 값은 자, FG를 G 스타 마이너스 G 해서 한 방 삥 들어와서 그 점을 G를 포함하는 점을 이렇게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분값을 구한다. 적분값을 구하는데 그냥 이런 적분은 FG로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는 네 거로 G 스타는 대문자 R에다가 2의 I 알파. 한 번 삥 도는 거죠. 이게 C의 궤적이 되는 거죠. 자, FZ는 C와 4배에서 해석적이다. 이 안에서 FZ는 해석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풀고 있으니까. 그러면 DG의 스타는 이제 여기 그 적분 공식을 이제 알파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표시되시니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자, FG를 그래서 코의 적분 공식을 써봤더니 이렇게 분모에 G-G가 있고 분자에 G 스타가 있고 T 알파다. 이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대입했을 뿐이에요. 대입했어요. 자, 이렇게 대입해주고. 자, 이게 식에 이제 대입하는 과정에 Z 대신에, 소음자 Z 대신에 대문자 Z를 통해서 원 밖에 있는 점을 한번 고려해보자. 원 밖에 있으면은 점이 뭐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은 당연히 적분이 0이죠. 적분이 0이 되는데, 그러면 그 Z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소음자 Z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 왜 G스타에 G스타 바에 R 제곱이 되겠다. 분모는 G바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취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분모는 내부니까 대문자 R보다 적죠. 그래서 이거는 R보다 크니까 웨이브에 해당한다. 이렇게 웨이브에 해당한다. 저건 그 코의 적분 공식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켓치를 하나 적분을 하고,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거 봅시다. 그러면 제로는 네 거로 그대로 해서 여기를 대문자 Z로 표시했잖아요. 대문자 Z로. 그러면 대문자 Z를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거를 정리를 쭉 해봤더니 대문자 Z 대신에 소음자 Z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되더라. 이걸 뭐 일일이 다 여기서 해볼 수는 없고, 뭐 그냥 각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게 0인 거고, 아까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적분값이었죠. 거기다 이제 빼줬어요. 빼주면 FG 그대로죠. 여기는 0이니까. 소식을 쪼로록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쪼로록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더라. G하고 G스타를 극자표로 표현한다. G스타는 이 대문자 R에 대한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한 바퀴 도는 거고, G는 R에 익스포넨셜 세타고, 쪼로록 대입해주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는 포텐셜이고, 이거는 스트림 펑션이고,
뭐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파워선의 접근 공식, 그럼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P의 R 세타 해주면은 P의 R 세타의 이 자체는 뭐죠? 이 자체는 실수값이에요. 실수값이니까 여기에 F 그대로 넣어주면 포텐셜 실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고 그 I는 뭐 서로 그 역분되고 없어졌겠죠. 자, 이거는 원판에서 저함수 PR 세타를 경계원에서 함수값은 PR 알파로 표시한다. 안에 적분하는 거니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여기는 안에 이미값이지만 여기는 원조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니까 대문자 R이고 알파고 대문자 R이고 알파고 즉 코의 적분을 Z는 이거를 대문자 R을 따라서 적분한다. 그러면은 밖으로 삥 들어서 대문자 R을 따라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9분 연속이면 뭐 유효하다. 9분 연속이면 삥 들어서 적분이 된다 이거죠. 경계함수가 불연속인 점을 제외하고는 리미트 값을 취해보자면 R은 이거를 대문자 R로 보내고 알파로 보내면 같은 값이 된다. 그러니까 점프되는 데나 뭐 불연속적인 점은 당연히 안 되겠죠. 따라서 fg가 해석함수이므로 적분 공식이 적용되며 따라서 포텐셜은 당연히 저함수이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까 뒤쪽에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걸 열심히 Z분에 막 해봤더니 여기는 전부 그 허수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F 여기 적분하는 파트가 포텐셜 플러스 I의 저기 그 스트림 펑션 이걸 뭐 이제 실수부만 태가면 이래 된다 이거죠. 실수부만 태가면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원판에서 포텐셜의 급수 전개를 구하려고 그래요. 급수 전개를 구하고자 한다. 단순 저함수로 표현되는 급수 전개를 구한다. 자, 적분 대부는 뭐냐면 적분 대비에 있는 이 식이 아까 뭐 유도를 할 때 뭐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자, 앞부분 여기는 실수에 해당하고 여기는 여기는 허수에 해당하고 이거를 전개하면은 앞부분은 실수에 해당하고 뒷부분은 허수에 해당하고 자, 기하급수 전개를 하면은 이게 뭐 G 스타로 OR를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은 밖에 묶고 아래쪽에 G는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이렇게 시리즈 익스펜션 G는 내부에 있는 거고 G 스타는 저기 그 경계에 있으니까 항상 1보다 적죠. 여기가 절대값이.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하나 전개가 있고 거기다가 한 번 더 거방거를 하니까 뭐 첫 번째 그 나오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전개를 쪼르륵 해주면 0, 0, 1대 이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1에서부터는 2배의 급수 전개가 된다. 그럼 이때 Z는 내 거를 R의 익스포넨셜 I 세타라고 하고 Z 스타는 대문자 R의 익스포넨셜 I 세타라고 하면 이보다 뭐 절대값이 1보다 적으니까 이 부분에 있는 리얼 값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처럼 이렇게 리얼이고 리얼 파트만 찾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뭐 뒤쪽 뭐 그대로 뭐 코사인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 앞쪽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그 상고함수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된다. 이 뒤쪽 값은 리얼 값은 그래서 방금 정리한 거를 그 안에 그
포화선 적분 공식에 우리가 유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던 항은 해보니까 이거 실수만 있다 했죠. 리얼 값만이 리얼 값으로 톡 떨어져요. 톡 떨어지니까 여기에 포텐셜이 있고 그 다음에 i의 스트림 펑션인데 i의 스트림 펑션의 역할은 없고 바로 그냥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리얼하고 하는 거는 이렇게 리얼을 택했더니 이것과 같다. 그게 아니 이것과 같다. 여기 당연히 이미지너리겠죠. 아니 이미지를 그 리얼 값을 택하면은 전개해봤더니 이런 시리즈 익스펜션이 된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세타는 여기 내부에 있는 값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R은 바운다리에 해당하는 거고 알파는 한 바퀴 돌아서 적분하는 거고 그러면 이 리얼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함수의 리얼이 이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통째로 집어넣고 여기 스트림 펑션에 해당하는 허수 파트까지 합해야 이게 나온다. 그게 아니다 이 얘기죠. 우리는 이제 리얼 값만 뽑아 쓰는데 시리즈 익스펜션 하려고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리얼 값이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리얼 값에 해당하는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그러면 이제 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세타는 여기 적분 병수니까 그냥 밖으로 이렇게 나와요. 세타. 여기 R도 밖으로 나와요. R도. 그 다음에 사인 N 세타. 쪼로 해서 해놓고 보니까 그 계수가 어떻게 되냐면 A0는 이렇게 되고 A0는 여기다 넣어서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A0는 이렇게 되고 AN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코사인 N세타는 밖으로 나가니까 남는 거는 여기 바운다리에서 포텐셜과 코사인 N알파에다가 D알파로 적분해 주는 거다. B도 마찬가지다. 알고 봤더니 경계에 있는 파이의 대문자 R 알파에 대한 풀의 개수다. 풀의 개수에 해당한다. 즉 성자 R은 고로 대문자 R일 때 파이의 R의 알파는 풀의 급수에 해당한다. 이 풀의 급수로 표현이 되면은 그러면 이 값이 풀의 급수로 표현이 되면은 우리는 바로 내부의 포텐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위 원판에 대해서 이제 경계 조건을 풀어본다면 저기 파이의 반경 1에 대해서 알파 빙 들어서 가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시리즈 익스펜션을 구하면 된다 가자니 풀의 개수리. 그러면 결국은 식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바운더리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바운더리에서 풀어놓고 보면 이런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해서 이제 이 함수에 대한 포텐셜을 그냥 구하는, 저기 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우함수니까 B에는 0이고, A0는 그대로 넣어갖고 해봤더니 2분의 1이고, AN은 저기 또 고관별로 이렇게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N에 대해서 홀수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짝수를 넣어주면 0이 되고, 그래서 내부의 포텐셜 분포는 이런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우리가 시리즈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에 왔는데 저함수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경계치 문제에 대한 유일성 정리. 해가 하나 있으면 그게 유일한 해다. 저함수라는 거는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고 저함수 특성은 해석함수 특성에서부터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해석함수라고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UV가 저함수성이 그래서 그대로 해석함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자, 해석함수 평균값 정리가 저함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곧 FG가 열린 영역 D에서 해석적이려면 어떤 t 제로점에서 fg 값은 t를 중심으로 t0를 중심으로 하는 t 내의 원에서 평균값과 같다. 어떤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t0면 여기다 반경 r을 해갖고 이렇게 빙 돌아서 적분하면 이 가운데 값이다 이거잖아요. 가운데 값이다. 빙 들어서 적분하면 가운데 값에 해당한다.
자, fg0 그대로 넣어갖고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g는 이걸 이렇게 해서 원을 타겠고요. 여기 이제 g-g0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r의 exponential i 세트가 되고요. 여기 쭈루룩 해주면은 식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f를 1을 따라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삥 돌아서 적분해 준 값이 평균 값이 되더라.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값이 컸다 적었다 이제 어떤 뭐 추계함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건 평균 값이 되더라. 자, 아까 f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저함수 자체도 단순 연결이고 저함수면 t에서 x0, y0 값을 여기 포텐셜 값은 x0, y0를 중심으로 하는 원상의 평균치와 같다. 조금 전에 그 평균치 되는 것과 같은 건데 이렇게 뭐 파이 포텐셜에서 리얼의 f 값에 주면 여기 쪼르륵 해서 여기 저 위치를 x0, y0 건방을 해서 원을 따라서 쪼르륵 해주는 거죠. 쪼르륵 해주니까 그냥 뭐 평균 값이고 삥 돌아서 평균 값이고 또 r을 곱해서 0에서부터 r0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여기서처럼이 뭐 그 면적 적분을 했을 때도 평균 값이다. 당연히 모든 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원의 평균 값이니까 이것도 평균값, 이것도 평균값하고 쪼르륵 해주면 이렇게 0에서부터 R0까지 전체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 값을 쪼르륵 적분해주면은 그러니까 이 원상의 값의 평균 값일 뿐만 아니라 내부 값에 대해서도 평균 값이다. 좀 전에 그 F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해석함수에서 최대 절대값 정리. 어떤 유계 영역에서 경계가 있다는 거지. 원 내부에 포함된 중심을 원점으로 한 원 내부에 포함된 영역. 유계 영역이라는 거는 저건 뭐 어떤 R이라는 영역에서 경계를 포함하는 열린 영역이 아니에요. FG가 해석적이면 이게 상수가 아니라면 절대값, FG의 절대값은 R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 없다. 최대값은 항상 경계에 있다. 자, R에서 뭐 FG가 일단 0이 아니면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경계에 있다. 자, FG가 R 내부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가정해서 하면 되죠. 이 최대값을 M이라 그러면 중심에서 삥 돌아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적분을 하면 M은 니꼬로 삥 돌아 적분했는데 그 가운데가 M으로 최대값이니까 삥 돌아서 정분한 거는 M보다 적으니까 당연히 M보다 적다. 그래서 이거 모순이다. 따라서 FG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경계에 갖게 된다. 책에 약간 좀 복잡하게 증명이 되는데 이거나 그거나 같은 얘기예요. 이 가운데 어떤 값이 있으면 삥 돌아서 정리를 해서 앞정리해서 삥 돌은 평균값이 있는데 이 밖에 쪽에 m보다 적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저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 연결 R의 경계선 C를 포함한다면 최대값 원리 P가 상수가 아니라면 R 내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지 않고 경계에 갖는다. 자, 삥 들어서 C가 상수라면 내부도 무조건 상수다. 전체가 상수니 삥 들어서 바운드가 상수라면 전체가 0이다. 자, hxy가 r과 c에서 저함수고 c에서 h와 파이가 같다면 r의 모든 점도 h는 equal xy는 파이의 xy다. 앞에서 증명한 거 그대로 그냥 하면은 쉽게 그냥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fz가 자, 이렇게 포텐셜과 스트림 펑션의 해석적이면은 gz를 exponential fz라고 하자. 이것도 해석적이다 이거죠. 이것도 해석적이다. 절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f의 리얼 값이겠죠. 여기서 처럼 이렇게 되죠. 자,
이 값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이니까 경계에서 G도 경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 함수가 단도 증가하니까 뭐 파이도 경계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는다. 이 함수가 이렇게 익스포넨셜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최대값일 때 P가 최대값일 때 G도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어떤 F 이 포텐셜도 저건 경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만약에 상수라면 그래서 경계에서 상수라면 최대값과 최대값을 경계에서 갖잖아요. 따라서 내부에는 최대값보다 크거나 최소값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는 전부 상수다. 자, h하고 파이 사이를 빼준 걸 g라 하자. g라 하면 어떻게 돼요? h가 해석적이므로 g도 해석적이다. 경계에서는 두 개 같으니까 g가 0이죠. 그러면 내부는 모든 점이 0이죠. 그러면 따라서 hxy는 파이의 xy다. 즉 경계값이 주어지는 저함수는 R랩에서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파이는 R랩에서 저함수고 경계에서 연속이다. 즉 리미트 값을 취해주면 그 경계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다. 자, 해서 마찬가지로 해서 앞에 여러 가지 법칙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입니다. 이렇게 경계값이 주어지는 2차원 문제를 라플라스 방정식의 드리릿 문제라 그런다. 정리하면 주어진 영역의 경계값이 된 두 변수로 된 라플라스 방정식, 그러니까 2차원 방정식이 드립 문제가 해를 갖는다면 유일하다. 해를 유일하다 이거죠. 우리 그 유체값에서 다루는 이거는 이제 유체값에서 이상기체로 다루는 거고, 유체값에서 이제 참선까지 다루는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오일러 이퀘이션도 마찬가지고 유일하다는 증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치 계산하다 보면은 엉터리 계산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엔트로피를 계산해 갖고 무슨 요인이 없는데 엔트로피가 떨어졌다. 그거는 해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복소수 공부를 엄청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는 수치 해석이 있고 파트 F는 최적화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은 별도 과목이 공업석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별도 과목의 수치 해석이나 이런 건 더 심화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고 공업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쫓아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쫓아왔으면 고맙고요.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